세 번째 리뷰 시작합니다. 마흔의 돈 공부. 총각 시절 그리고 결혼 전 한창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이 생겼을 쯤에 소소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게 된 계기도 부동산과 경제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고 한창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많이 얻어가는 도중에 알게 된 다니TV. 저자는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로 애독을 하고 있는데 마침 책을 내신다고 하셔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30대 후반, 전력공사에서 나와 도전한 사업이 줄줄이 실패를 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삶의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쪽방촌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중 우연히 책 한 권을 만나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빚은 대략 10억 정도 되었고 사채도 사용을 해서 목숨의 위협까지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모든 역경을 뚫고 나온 저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타겟은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듯이 은퇴자나 40, 50대 어른들의 노후자금 및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 관련 책이고요. 읽어보니 40, 50대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을 시작한 20, 30대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변화와 혁신 이런 단어들에 대한 거부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저자는 이 변화와 관련된 변화 적응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 적응력이란 말 그대로 변화에 적응하는 힘입니다. 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죠.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닌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변화가 극심할수록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적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위기일 뿐이지만 적응하는 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기회가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더구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바로 여기서 제 생각 하나 쭉 뽑아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읽다 보니 부자와 빈자의 격차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은 항상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는 먼 시야와 경제적 정보를 통하여 항상 빈자보다 위에서 바라보며 정신적 우유와 안정을 취하며 살고 있죠. 하지만 빈자들은 항상 나라와 경제만을 탓하며 주어지는 상황에 항상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병적으로 불편해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죠? 저는 다람쥐에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손잡고 가시죠. 그럼 이어서 할게요. 저자는 세 가지의 무기를 쥐어주려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 무기가 변화 적응력입니다. 변화 적응력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현실을 받아들여라. 바로 나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앞으로 나갈 것인지, 제자리에 서 있다가 시대의 물결에 떠밀릴 것인지, 오히려 더 뒷걸음질 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빚으로 인해 사채업자를 피해 쪽방촌을 전전해 다니다가 한 권의 책을 만나 삶의 의식을 바꾸며 변화 적응력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사채업자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들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난 후 그 돈을 갚지 않으며 도망 다니다가 당당하게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아야 하니 나에게 직업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어느 정도의 변화 적응력이 있는지 말이죠. 그것이 시작입니다. 둘, 변화는 능동적이어야 한다. 저자는 편한 길만을 찾고 있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싸우라고, 남들과의 경쟁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의 수없는 싸움을 해야 하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수많은 새로운 환경의 적응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학교 졸업과 취업, 결혼, 출산 등의 큰 변화까지 우리는 수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살아왔고 그런 과정을 견디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몸속 깊은 곳까지 변화 적응력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셈이라고 하죠. 셋, 바로 지금. 저자는 마케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성장해 가고 있는 도중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을 좀 더 유지하느냐,
곧장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느냐 사이에서 고민이 컸던 것이죠. 결국 유튜브에 올인하기로 했고 다른 곳에 쏟던 힘의 대부분을 유튜브에 쏟아부었고 그 결과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30만 명의 구독자와 월 1,000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았다고 해요. 여기서 드는 생각은 결국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라는 실천만이 가상이 현실이 되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넷, 고정관념을 버려라. 인간은 참 근거 없는 고정관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중년은 머리가 나쁠 것이라 믿는 것. 나이가 들면 신체의 모든 부분의 퇴화 과정이 시작되지만 유일하게 노력하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뇌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 또는 기억이 전과 같지 않다 등 나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결국 나이 탓이 아니라 머리가 굳도록 내버려둔 당신 탓이라는 거죠. 이제 기름칠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굳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머리에 기름칠을 해주세요. 5. 건강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건강한 몸에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제 생각 들어갑니다. 저는 요가를 저희 인생 운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호흡을 통해서 몸의 상태를 바라보는 날들이 점점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자연스레 무의식적으로 나의 상태를 바라보고 점검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때마다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건강했을 때와는 다르게 정신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건강하면 정신적인 저항력도 강해지며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에 비례하게 정신적인 저항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2. 무기는 바로 문제 해결력. 저는 타인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모든 세일즈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자의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벌려면 2가지 문제, 즉 고객의 돈과 시간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원석을 찾아냈다면 이를 이용해 고객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 주는 방법을 표로 정리해 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백지를 꺼내 왼쪽에는 시간, 오른쪽에는 돈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고객이 겪는 시간과 돈에 대한 고민 또는 원하는 바를 적어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한 저희 표의 글을 하나 읽어볼게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거나 글자로 읽기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드리고 새로운 흥미를 자극시켜주기 위한 유튜브 방송. 저도 이렇게 적어봤는데 아직 더 많은 고민과 공부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어서 가볼게요. 문제를 파악하기 앞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주의점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자의 동네에서는 증상의 설명을 끝까지 듣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주무실 때 가슴이 가끔 찌릿하고 그때마다 목으로 신물이 넘어온다는 거죠. 찌릿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디쯤이 찌릿하세요? 그 찌릿한 게 어느 정도죠? 고통을 1에서 10까지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후 그 의사의 처방이 유별난 것은 아니지만 대신 약을 처방해 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하죠. 조금 약한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지금 정도 증상에서 주사나 독한 약은 오히려 환자분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증상이 심각하지 않으니 대부분은 이 정도 약이면 호전됩니다.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그 병원은 같은 증상으로 2번 찾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에게 구체적 질문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고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잘 듣는 것은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기 3. 차별화. 즉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의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미래의 나를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객이 광고라고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콘텐츠로 접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해서 결국 자신을 위한 강력한 공부가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지속성, 즉 꾸준함, 습관 등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는 인간의 끈기며 마지막으로 독서에 관한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과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 이 책을 읽고 이에 관련해 내일 전 국민 앞에서 발표한다는 심정으로 읽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자만의 노하우. 하나, 스키마, 즉 배경지식. 그리고 읽은 내용을 감정과 감성에 연결시키는 것. 독서에 앞서 이 책을 읽고 얻은 지식으로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이죠. 읽다가 중간에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잠시 멈추고 그 기억을 생생히 떠올려 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둘, 낭독입니다. 감성이나 감정과 연결시키는 것도 비슷한 원리로 인간은 오감을 최대한 활용할수록 더 잘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독서법으로 꼬리 물기와 책 발굴, 즉 책을 읽었을 때 다른 책 소개나 인용에 대한 것이 언급되면 바로 그 책들을 찾아서 읽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저자만의 독특한 메모 습관, 책을 읽을 때 색깔을 구분해 밑줄을 긋고 옆에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약어를 이용해 메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 꼭지는 나중에 책을 쓸 때 참고할 것, 습관할 것을 뜻하는 습 등 여러 가지 약어를 통해서 책의 호용성을 증가시키고 책을 읽은 후에는 파일별로 정리를 해 놓는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도 역시 모든 독서에 관한 책에서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 책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 책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능동적으로. 바로 저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건 무슨 뜻이지? 이 주장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이렇게 질문과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독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많이 읽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 상황에서 관찰을 통해 소재를 찾아내고 이를 매일 글로 쓰는 연습을 한다. 로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책으로 인생이 바뀐 것만큼 독서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영향 그리고 그것을 진짜 지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력과 글쓰기를 통한 지식의 새로운 창출을 통해서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한 책에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이 책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책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책의 제목에 따르자면 돈을 벌기 위한 공부인데 책을 읽고 나니 크게 마음에 와닿는 정체성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돈 공부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서 하나로 잘 어우러지면 오는 것이 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물론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덕후의 생각은 항상 각자의 몫입니다. 사실 다니TV를 보기 전부터 유튜브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다니TV를 통해서 마음속에 실행력의 힘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행하였고 2019년이 끝나기 전 하나의 꿈을 실행하게 되었죠. 이 책을 읽고 나서도 꼭 이 실행력과 꾸준함을 잃지 말고 계속 유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행력과 꾸준함을 갖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목숨을 건다는 강력한 마음으로 찾으러 가셔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꾸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서발전소였습니다.